네, 안녕하세요.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입니다. 네, 이게 미국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죠. 이쪽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뭐 총을 비껴갔다, 뭐 총 맞고도 살아났다, 뭐 이러면서 뭐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뭐 대세였었습니다만 좀 한풀 꺾이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결 구도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 이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네, 완전히 판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차분하게 실적 시즌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반전의 계기가 나올지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 네, 어제 제가 뭐 영상에서도 올려드렸고요. 뭐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는 뭐 제가 좀 빠르죠,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군지는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고 정말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또 그 러닝메이트 벤스죠. 둘 다 백인 남성입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가장 까다롭게, 그제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에서는 뭐 트럼프 항상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죠. 슬리피죠. 네. 졸리운 조 바이든. 그쵸?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개인사, 가정사가 있죠. 장남, 자기 분신과도 같았던 장남이 일찍 죽었습니다. 요절을 하면서, 뭔가 삶에 좀 이게 좀 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세웠던 거고요. 물론 장남한가고 해리스와의 인연도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바이든의 현재 모습은 백인 노인입니다. 활력이 없는 백인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그렇죠? 뭘 해도, 그죠? 뭐 정치를 잘해도 못해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고 트럼프는 집중적으로 그런 걸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토론 때 결정적으로 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지 능력까지 이제 의심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해리스예요. 예전처럼 만만하지가 않죠. 트럼프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척점에 있는데 가장 대척점의 끝에 물론 흑인이다, 여성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물론 뭐 성향적으로 잘 웃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냉철한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많은 좀 혐의가 있죠. 제가 뭐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다음 대선 토론 때, 정말 볼만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펠로시까지 그쵸? 이렇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오바마라든지 펠로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는 펠로시까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오바마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바이든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부인 눈치를 보는 건지 미셸 오바마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셸 오바마는 어차피 그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본인의 권력 의지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어쨌든 거의 뭐 오바마 하나 남았다. 그렇죠? 지지 선언에 있어서 그러면 거의 뭐 99%는 다 결집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집할 줄은 누구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 미국 대선 판세 분석 2부 그쵸? 마켓인 사이트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힘들었던 모습이 많아서 이번엔 좀 활짝 웃는 모습을 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잘 웃습니다.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그렇지만 이 속에는 네,
뭐 어렸을 때 유년기의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그쵸? 예. 흑인과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가 섞여 있다라고 했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권력 의지를 강하게 하는 한 측면이 아닌가 좀 싶고요. 굉장히 빠르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좀 큰일 났습니다. 예, 이제는 검사 출신을 상대를 해야 돼요. 아마 이거는 대선 토론이 아니라 네, 거의 뭐 검사하고 네, 좀 취조받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동안 이제 바이든을 상대로 너무 쉽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세로는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우리는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케팅 사이트도 다시 보시고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은 다각도로 구성하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 많이도 다르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좀 남들이 안 보는 시각으로 좀 많이 봅니다. 그런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재밌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일주일 동안 거의 뭐 폭군이야, 폭군, 그죠? 말 한마디에 막 휩쓸리고, 야, 이런 폭군이 다 있나, 폭정이. 이제, 물론 뭐 까마귀 날개 배 떨어진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난주 좋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바이든 현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저 해리스로 결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까마귀 날개 배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트럼프가 해왔던 것, 그쵸? 예전에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좀 컸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세로는 이제 꺾였다. 예전에는 나이 가지고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나이 가지고 바이든을 조롱했잖아요.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공격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완전히 대척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뭐 트럼프를 저격하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는 조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요. 그렇죠? 뭐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뭐 한 요 정도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살짝 반등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표를 더 얻어가기 위해서 이제 좀 센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중국에다가도 뭐 아무거나 수출하지 말아라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엔비디아에서는 그렇죠.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막 손만 빨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할 것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기업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기차 얘기 많이 들었지만 캐즘 뭐 그죠? 그리고 뭐 미국의 IRA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냥 있는진 않겠죠. 물론 뭐 엔비디아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지난밤에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휘청대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반등했습니다. 물론 뭐 그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에게 뭐 지지를 선언하고 뭐 후원금도 내고 뭐 이런 모습도 있지만 이게 테슬라는 물론 전기차는 조금은 시장은 확대되지만 지금 뭐 포드라든지 또는 GM 계속 신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커지지만
이 마켓쉐어 입장에서는 네, 테슬라가 이제 예전처럼 막 50% 이상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국내 현대차도 있고, GM 포드도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GM의 오늘 일이네요, 그죠? 내일 새벽에 GM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쿼녹스랑 트래블 블레이저 EV 전기차 출시했죠. 비교적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비싸게 나오긴 했어요. 원래는 좀 더 싸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미국 차들이 잘 못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완성도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인건비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싸게 만들어야지 좀 더 대중적으로 될 텐데 이제 이거는 잘 못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마켓 시야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대신에 로봇이라든지 옵티머스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WTI, 뭐 지금 뭐 이스라엘, 뭐 후티, 뭐 계속 시끄러운데도 유가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여기가 산유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미미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가는 안정적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 증시는 이제 어제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하면서 대만도 오늘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오래간만에 반등입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보다는 그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도 현재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이 막말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미장이 이제 반등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도 반등을 하다가 지금 조금 아쉽긴 해요, 그죠?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뭐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어쨌든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60일선에서는 어제 밑꼬리 달고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곧버스까지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곧버스는 이번에 많이 먹기는 힘드는 좀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이 상당히 아쉽죠. 그리고 2차 전지를 좀 많이 기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실적이 2분기 실적도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눌렸던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 발표가 나고 이후로 그래서 3분기 하반기를 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그래서 어제는 좀 매도가 많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매수가 좀 있어요. 그죠? 좀 매수가 좀 있고 그리고 뭐 그동안 뭐 현물 매도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있긴 있었고 역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 뭐라고 그쵸? 걷잡을 수 없는 게 트럼프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엄짝달짝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물론 그런 거를 재미있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경제에 그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뭔 일이 있었으면 그냥 재미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경제를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다. 그렇죠? 트럼프 이제 적어도 트럼프 대세로는 꺾이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얼마나 해리스가 선전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도 그죠? 좀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다시 뭐 이거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수는 오늘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어도 삼성전자가 빠지면 왠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오늘 지금 아까는 0.7이었는데 지금 1.34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점심 먹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수도 반등. 역시나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적은 이제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 실적 시즌에서는 역시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좀 매도 좀 나왔어요. 매도 좀 나왔지만 오늘 또 다시 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 이제 곧버스로 크게 먹기는 쉽진 않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LG전자, 네, 삼성전자, LG전자. 네, 역시 이제 IT 가전 이쪽이 다 좋다는 거예요. 네, LG전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안 올라온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죠. 그죠? 8만 전자 꿈만 꾸다가 이제 드디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G전자가 그동안 못 올라오고 있다가 한번 겉에 한번 크게 트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향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동안 밸류에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뭐 로봇이라든지 뭐 전동화라든지 그죠? 예, 스마트 팩토리 뭐 요까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전도 올라가려면 올라갈 이유는 많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가니까 역시 LG전자도 따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LG전자도 은근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매도 보니까 와 이게 예전에는 왠지 계속 매도만 하더니 요즘은 줄기차게 매수만 하고 있네요.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네, 실적 시즌하면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죠. 현대기아. 그래서 뭐 밸류업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121선에서는 반등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역시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는 흐름이고 오늘도 역시 실적 시즌이 오니까 안정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3%대. 물론 이제 현대차가 뭐 호재도 많죠. 호재도 많고 뭐 아까 테슬라도 말씀드렸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는 역시나 UAM 그래서 플라잉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요것도 이제는 슬쩍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보면은 역시나 물론 지난번 이제 30만 원은 못 찍었죠. 30만 원 못 찍었지만 이번에 30만 원 보고 싶다는데 못 찍었어요. 못 찍었지만 역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뭐 밸류업으로 인해서 배당도 좀 잘 갔죠. 현대차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고 한데, 현대로템, 오늘 현대로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K2 방산, 그죠? 방산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고속철, 철도, 요게 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이제 수출, 동유럽, 루마니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철도, 그죠? 이것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현대로템이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신고가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월봉상으로 보면 이전의 신고가를 넘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역시 방산 잘 되죠. 그리고 고속철도 요즘 수주를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그죠? 동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도 하고 있고 국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수소 트램 요거 기대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 보면 이전에 고점이 있었는데
이때가 2018년도 그죠? 트럼프랑 김정은하고 이제 협상한다 막 이럴 때였습니다. 예,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남북 경협주로 엮여서 올라갔었죠. 어, 네,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고 이때는 테마로 해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방산, 고속철 그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본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정고점을 뚫고 무상향하는 흐름을 가져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의료 AI 종목들이 좀 좋습니다. 결국 이제 바닥을 뭐 다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의료 AI도 한때는 굉장히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조금 많이 좀 식었었어요. 식었었고 지금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오늘 좀 우상향 해주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의료 AI 종목 중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오늘 그죠?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 AI 종목들이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셀바스 헬스케어는 그래도 흑자 기업이었고 그래서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데 역시 오늘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겉태양 터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뭐 해리스가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식이나 하려면 이 권력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셸 오바마가 인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죠? 왜 골치 아픈 거 왜? 그냥 그렇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치란 건 내가 힘들어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해리스가 의지가 좀 굉장히 좀 굳은 것 같아요. 뭐 어렸을 적에 겪었던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지자를 결집하는 응집력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등의 기미는 좀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만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